목표를 높게 잡았을 때는 회피를 해요. 그래서 되게 제가 많이 겪는 게 시험을 잡아놓고 시험이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네. 다가올수록 점점 안 하다가 네. 이제 마지막에 한두 달 남으면 아예 시험을 취소해요. 자기주도가 없냐, 꿈을 가져라. 뭐 그런 얘기 하죠. 아무 소용 없어요. 전혀 도움 안 돼요. 왜냐면 근본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 근본이 뭐냐면 우선은 이제 공부하는 분들을 예로 네. 내가 목표를 잡고 어떤 시험 네.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한다. 근데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네. 목표를 너무 낮게 잡는 것 같다. 네. 내가 열심히 하려면 목표를 크게 잡아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영어 토익 같은 것도 네. 이제 탑을 딱 찍어놓고 네.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야지 효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이유는 역시 감정에. 아. 일단은 목표를 높게 잡는 순간 사람이 되게 간절해지고 막 열심히 할 것 같지만 네. 그거는 물론 일시적으로 그래요. 네. 하지만 감정이 되게 긴장되고 조급해지고 경직이 딱 경직되고 돼버리네요. 불안해지고 네. 이런 감정 상태가 공부하는 내내 찾아와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요. 무리인 걸. 무리인 거. 네. 그냥 노력해서 한다고 해서 그런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닌데 무리해서 이제 노력해서 하려고 하면은 책상에는 앉아 있는데 막상 집중은 안 되고 딴 생각 들고 그 다음에 감정이 중요한 이유가 보통 이제 공부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있잖아요. 핸드폰 네. 이제 많고 유튜브도 많고.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내가 지금 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요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조절 능력은 역시 뇌에서 하는 거죠. 전두엽에서 이제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또 역시 감정으로. 그래서 감정이 안정적이 돼야지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감정이 안정적이 돼야지 내가 가진 능력치, 조절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해서 참을성 있게 너무 빠지지 않게 이렇게 딱 조절해서 통제해서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딱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 공부법에서도 요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조금 뭐 일본이라든지 또 미국에서도 그냥 쉬운 거, 편한 걸 먼저 해라.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고. 지금 얘기하신 딱 그 단계적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정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내가 작은 목표를 세웠을 때의 장점이 너무 많아요. 네. 우선은 작은 목표를 세우면 감정이 어때요? 편해요. 편하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편하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감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동기도 생기고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목표에 집중할 수 있고 다른 걸로 빠지고 싶은 그런 유혹이나 충동성도 조절이 되고 그래서 이거 이루면은 또 이룬 다음에는 또 마음이 성취감이 생기고 그 역시 감정이에요. 네. 나한테 주는 플러스 쪽이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다른 목표로 하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가는 게 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름길이죠. 지름길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 보니까 요즘에 책 같은 걸 여러 개를 보는데 애킨슨이라는 학자가 성취동기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이런 의욕과 관계를 갖는다. 그렇죠. 적당히 할 만할 때 사람은 가장 큰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다. 그쵸. 이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듣고 이해가 좀 됐어요. 그게 되게 저도 이제 항상 경험하는 게 사람은 되게 아이러니해요. 네. 저도 아이러니 하거든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네. 그래서 목표를 높게 잡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피를 해요. 그래서 되게 제가 많이 겪는 게 시험을 잡아놓고 시험이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다가올수록 점점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두 달 남으면 더 달려야 되는데 아예 시험을 취소해요. 피해버리시는 거네.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다음번에 하자. 그렇게 몇 년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게 역시 감정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말씀해 주시니까 바로 딱 떠오르는 몇몇 분들이 그쵸, 있어요. 보면은 뭔가 이 사람은 올해 시험을 이제 다시 준비하면은 그냥 작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엄청 완벽하게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건 절대로 완수가 불가능할 것 같은 거. 이런 거 하다가 한 4년쯤 안 되다가 마지막에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편하게 치는데 이때 덜컥 돼버려요. 맞아요. 그런 경험을 저도 너무 많이 해요. 편하게 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실력에 대한 주관적인 그 느낌이 너무
바닥인 거. 바닥이니까. 그 이유는 이제 감정에 있는 거. 요즘에 또 맥을 또 같이 하는 게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었다면 요즘은 굉장히 만족감을 어떻게 삶에서 발휘할 수 있는가 또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을 많이 좀 보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만족감이라는 그 용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감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족스럽다. 네. 이 만족감이 있어야지 사람은 뭔가가 돼요. 네. 뭐 보통 뭐 공부법이나 뭐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시키고 할 때도 그 단어 자체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 그런 거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네네. 동기부여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다 만족감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진료를 보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평생 자기 주도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자기 주도적이지 않고 자기 주도를 해야겠다는 개념조차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네. 항상 수동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냥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왜 이렇게 넌 자기 주도가 없냐? 뭐 꿈을 가져라. 뭐 그런 얘기 하죠. 아무 소용 없어요. 전혀 도움 안 돼요. 왜냐면 근본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 근본이 뭐냐면은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요. 근데 이 만족감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초점, 사람의 마음의 초점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을 때 찾아와요. 네.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공부를 해도 밖을 향해 있으면 만족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밖이라는 거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공부하니까, 또는 뭐 내가 뭐 반에서 몇 등을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이런 거 수동적인 그런 걸로 인한 초점이 가 있으면은 내가 이걸 성취를 해도 만족감이 별로 안 느껴져요. 일시적이고. 나의 기준이라는 게 나의 성취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이게 나를 항상 향해 있어야지만 작은 성취가 있을 때도 만족감이 찾아오고 그게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족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의 또 히스토리들이 다 물론 있죠. 네. 하지만 뭐 지금부터라도 그거를 토대를 잘 짜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피지컬적인 부분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제일 베이스에 있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만족감이에요. 내가 삶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삶을 즐긴다는 거는 뭐 내가 뭐 유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초점이 나를 향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네. 공부를 해도 나를 향한 채 공부를 하면 즐거울 수 있는 거고 네.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나를 향한 채 친구를 만나더라도 나를 향한 채 있었을 때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문화적으로 역시 후진국 문화로 이게 이어지는 게 네. 자기를 향해 있는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 내가 뭐 이기적이라든지 이기적이고 뭐 그런 거, 네. 남 배려 안 하고 네. 이런 거. 근데 이게 안테나가 남을 향해 있는 게 이제 딱 패턴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막 이런 거는 배려가 아니에요. 호구죠, 호구. 네. 호구는 결국에는 평생 호구로 못 살아요. 네. 호구로 살다가 쌓여요. 감정이 네. 쌓이겠죠. 억울함, 어느 순간 그게 분노. 네. 어느 순간 이제 터지죠. 그러면은 터지면 진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쟤 왜 저래 갑자기? 나도 이상해요. 나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기 비하 모드로 이제 들어가면서 악순환. 악순환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 있어야지, 진짜 자기를 향해 있어야지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역지사지 능력. 이 역지사지 능력이라는 거는 사람의 고유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시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의 경우는 감정이 너무 힘든 게 이제 끝판왕일 수도 있는데 우울증의 경우에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오히려 친구를 만나도 엉뚱한 얘기하고 친구가 힘든 얘기하는데도 이해 못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자기를 향해 있었을 때 만족감으로 충족이 되고 감정적인 안정감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을 진짜 헤아릴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우울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 티를 안 내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무너지면 자꾸 내 얘기를 들어줘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극단적으로 또 가죠. 네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은 더 싫어하고. 왜 이러지?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또 이제 위축되고. 나도 이상한 사람인가 나 이렇게 봐. 또 생각하게 되고 또. 네.
그래서 모든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진짜 감정이라는 영역이 있다라는 걸 저 너무 많이 보고 네. 이거를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이 문화가 너무 좀 열악해서. 예, 공부할 때 진짜 너무 중요해요. 네. 그럼 우울증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극복하는 방법 같은 것들 좀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우울증 증상이 아무리 찾아와도 네. 바로 뭐 약 주고 상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먼저 체크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 먹고 자는 패턴. 네.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이게 무너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먼저 철저히 회복시켜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좋아져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심리적인 거. 이 사람이 지금 삶에 낙이 있냐, 너무 수동적으로 살진 않냐, 너무 억지로 모든 걸 억압하면서 살진 않냐를 체크해서 이걸 좀 통로를, 자기가 그걸 배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도록 권유하고. 야,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처음부터 약을 처방하고 이런 게 아니네요. 그럼요. 이거 원인들이 있고, 네. 물론 너무 이게 정도가 심할 때는 이게 모든 걸 다 같이 하지만 네. 좀 정도가 약할 때는 이런 것들 먼저 해요. 네. 참 보면은 제가 봐도 저는 뭐 민간인이지만 이 친구의 삶은 우울할 것 같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식사를 안 하고 초콜릿으로 끼니를 때운다든지 그렇죠. 누가 봐도 저는 우울할 것 같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네,